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1월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 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인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 그린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IRA 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The 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정당. 중국어로는 짜이예당, 제야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에는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 제야 정당의 준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국리 민복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는 정당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투쟁해서 정책의 전환을 이루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치는 사라지고 절대 왕정 같은 통치가 횡행해서 정치는 망치고 있고 경제는 뒷걸음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당대표 말씀하신 대로 파탄이 나고 있고 외교는 욕설 참사와 적국 발언으로 심대한 국익이 훼손받고 타격받고 있으며 국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인형으로 되지는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합니다. 외국만 나갔다 하면 사고가 터지고 대통령이 2명인지 1명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당의 반격의 시간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김건희 특검을 관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경 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 첫 시작은 내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남대문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저희 마포 지역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입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내일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천공이 수사하면 안 된답니까? 큰일 난답니까? 우리는 김건희 수사 총공으로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천공입니다. 천공.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윤선 정무석이 의원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끝내 청와대에 최순실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천공의 냄새가 계속 납니다.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 박근혜 최순실을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제가 경고합니다. 이 냄새 뭐지요? 관저 이야기에도 천공, 용산 이야기에도 천공, 그리고 용산에 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승화시켜야 된다고 했던 천공의 이야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하필 용산에서 일어났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때 최순실에게 의문을 제기했듯이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천공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보면서 낱낱이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애템 가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대구 시장 방문 등 국내외에 안 들고 다니시는 곳이 없을 정도여서 품절 대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대구에 위치한 소셜 벤처 기업 할리케이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할리케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테지만 어제 한 유튜브 언론이 할리케이 대표가 보낸 공문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 가방 보도에 대해 항의성 공문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는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한국 업사이클 센터는 6년째 사용하고 있었으며 21년부터는 센터 내 2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 공문을 보고 신청했고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제작한 가방에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선정됐다. 업체 내부엔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새 정수의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은 본인 것이 아니다. 할리케이의 대구 시내 공로가 얼마나 큰 건지 최대 5년 입주인데 6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2개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공고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수의 달력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찝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찝찝한 것은 할리케이 서울지사의 위치입니다. 아크로비스타와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저희 의원실은 이틀 전에 대구광역시에 할리케이 관련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